반갑습니다. 직전문제연대 상임대표 연성수입니다. 오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있게 지난주에 그만 처음보다 맥박수가 줄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줄었구나. 잠깐 하더라도 호흡을 차분하게 하면 맥박이 금방 줄어요. 지난 시간에 스포츠 선수들 하는 거 말씀드렸죠. 오늘 자료를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10초 정도 이완 동작을 하고 나서 맥박수가 20까지 떨어진다는 게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제 숙달하시면 잘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명상으로 세상 바꾸기예요. 이 명상으로 나를 바꾼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명상으로 세상 바꾼다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처음에 뭐 명상하는 세상이 바뀔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정말로 바뀌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명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명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네요. 자, 명상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쓰시던 용 빨리어에서는 바와나라 그래서 몸과 마음을 경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라틴어로 메디타리,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란 뜻이죠. 그 다음에 메데리, 치유하다라는 뜻이 있고, 히브리에서는 히트 보네 누트에서 숙고해서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 인도에서는 대안하게서 흔들림 없이 하나에 대해 전념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거를 명상에 대한 고전적 정의다 그래요. 여기서 위에 바와나하고 아래 2, 3, 4번은 달라요. 아래 것들은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 철저히 이해하다, 흔들림 없이 하는 대상에 전념하다.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대상이 신성이에요. 근데 위에 부처님이 하신 거는 대상이 자기 몸과 마음이 돼요. 이게 확연히 달라요. 보시면 명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찰, 분석, 통찰 명상. 부처님이 주로 하신 명상인데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작동 원리를 분석해서 삶의 지혜를 찾아냄.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불교를 분석학파라고 불렀어요. 다른 교단에서. 네, 두 번째는 몰입 동화 명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신성에 몰입해서 신성과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 뭐 동화돼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를 계속 생각을 해서 거기 몰입을 해서 하나가 됨을 추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종수가 명상이 있는데 아래 거는 대상의 신성이고 위에 거는 대상의 자신의 몸과 마음이고 방법은 아래 거는 대상에 몰입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대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명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양에서 명상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명상을 연구의 동기는 첫 번째 거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까지 명상은 유럽에서는 신성에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불교 명상을 보니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몸과 마음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더라. 이거는 명상의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서양 사람들이 비파사나 명상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세계 유수한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명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서 깨어 알아차림, 사띠라 그러죠. 사띠를 활발하게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집단 지혜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다.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할 때 이 몸과 마음이 긴장되면 어떤다 그랬어요. 긴장되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긴장되면은 마음의 지휘를 못한다 그랬어요. 몸과 마음이 이완될 때 마음의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다. 뭘 이완시킨다? 호흡 등으로 이완시킨다. 그러면 깨어 알아차림, 마음속에 움직여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깨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활발하게 돼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집단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명상이고 부처님께서 개발하신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명상으로 해결할 문제 뭔가 봅시다. 명상을 해결할 문제란 좁게는 스트레스 등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넓게는 근본주의 사상, 개인 이기주의 사상, 빈익빈 부익부 사회구조, 민주적 정치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스트레스, 고통 등 개인적인 문제를 일반적으로 명상에 많이 얘기하죠. 이걸 끝나지 않고 이 문제는 아래에 있는 근본주의, 개인이기주의, 빈익빈 부익부 사회구조, 비민주적 정치구조 또 상당히 파장되기 때문에 명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첫 번째 개인 고통, 두 번째는 사회구조, 개인이기주의, 물신주의 사상 이런 것까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명상으로 수양받기 가능할까요? 여기까지 듣고 봤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자,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어요. 이건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초등학생들하고 명상 교육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친구들이 놀이명상하면서 상당히 애들이 바뀌었어요. 자, 봅시다. 어떤 게 있나. 이거는 미국 워싱턴에서 실험한 거예요. 단체 초월 명상이 워싱턴의 폭력 범죄 발생률을 줄였다. 이런 결과 보고가 있어요. 1993년에 그 한 달 반 정도 진행한 실험인데 4,100 참석했던 결과 이 공동 명상이 범죄율 강도 발생률을 약 15.6%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한다면 범죄율 4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시켜 본 거예요. 그 당시 워싱턴 인구가 약 58만 명이었었어요. 이제 4천 명이니까 한 0.7%가 두 달간 명상으로 15% 감소한 거예요. 근데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한 100만 명은 2%예요. 2%가 두 달간 명상하면 약 45%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두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10사람 거치면 다 연결된다는 과학적 이론이 있죠. 그래서 4천 명이 명상을 하면 10사람 거쳐서 워싱턴 시내 사람들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텔레파시라고 아시나요? 그 텔레파시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그 명상 대학원에 다닐 때 하루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안한데 어쩔 줄 모르겠어. 한국에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스리랑카는 전화를 걸려 그러면 공중전화 가서 해야 돼요. 해외 전화를. 공중전화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2시간을 못했어.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날처럼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낸 거예요. 그 텔레파시를 과학적으로는 양성자 파동이라 그래요. 사람에 있는 양성자 파동이라고는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밀접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양성자 파동이 바로 와요. 그런 것처럼 4,000년 명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익히는 양성자 파동이 워싱턴 전체 인구들한테 연결됐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워싱턴 DC에 대한 시험을 토대로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100만 명 정도가 한 2달간 명상하면 우리 사회에 45%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한 석 달 하면 한국 사회를 반 정도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수상 바꾸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명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를 제가 궁리를 해봤어요. 명상으로 세상 바꾸기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꾸준하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탐욕과 성냄, 무지 편견이 가장 적을 때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탐욕과 성냄, 무지 편견이 가장 적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만들면 세상이 바로 바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봅시다. 탐욕, 성냄, 무지의 뿌리는 그 현대 과학자들은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6가지 감정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감정의 뿌리를 쭉 타고 들어가니까 결국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빨간 거 보이죠? 밝은 거. 이게 편도체예요. 편도체에서 두려움을 그 감지하고 몸으로 전파합니다. 경계하라고. 왼쪽에 있는 밝은 지점, 이건 전 대상 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요. 요 전대상 피질이 움직이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 ACC라는 거, 이게 전적 대상 피질이에요. BLA라는 게 편도체 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시험을 했는데 여기는 쥐한테 여우 냄새를 맡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공포반응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해놓고 요 전 대상 피질에서 편도체 핵으로 연결되는 통로 있죠. 요 통로를 자극했더니 공포가 줄었어요. 이 호를 억제했더니 공포가 증가했어요. 즉, 전 대상 피질을 활성화시키면 공포심이 줄고 억제하면 공포심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포가 늘면 마음은 일을 못해요. 공포가 줄으면 마음은 즉각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통계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 편도체는 보수주의자들이 커요. 그리고 요 전체상 피질, 요거는 진보주의자들이 커요. 보수주의자들은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변하는 걸 싫어해요. 이쪽에 보면은 진보주의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판단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익숙한 거죠. 따라서 두려운 편도체를 다룰 수 있으면 진보주의자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수상 바꾸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무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지는 두려움에서 내 자신을 지켜줄 것은 내 것, 내 편, 내 견해, 나뿐이라고 하는 편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뭘 못한다가 아니라 이 두려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내가 가진 것, 내 생각, 내 자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거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돼? 이렇게 돈을 억수로 쌓아놓고 최저임금 인정해달라는 사람들한테 너의 탐욕 경제를 망치고 있어, 이렇게 야기하는 게 바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대장 피질을 활성화시켜서 분석 통찰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이 지혜라는 게 생겨요. 지혜는 신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변함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것만 챙기는 데 서로 돕고 내 견해만 중시하는 함께 상의하며 나의 자아만 중시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쪽 옆에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인드라망이라는 건데 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물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 인류가 이 하나 물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서 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상의하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지혜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하루 중에 탐욕, 성냄, 무시, 편견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 새벽이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쪽 오른쪽 거 있죠? 요거는 낮에 집중해서 활동할 때 내 사진이에요. 이쪽 거는 디폴트 모드라 그래서 그 멍 때릴 때 이 사진이에요. 이게 아침에 잠 깬 직후의 뇌랑 상태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멍 때릴 때 잠 깬 직후에 활성하는 뇌 부위가 안쪽 전전두엽, 후측 대상피질, 후두엽 설정 복잡해 말이. 어쨌든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이 가장 좋을 때다. 그리고 걱정은 줄고 이 우울감도 줄고 인내심이 늘어나고 기억력도 높아지고 자기를 관찰하는 것도 늘어나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도 늘어나고 디폴트 모든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 여러분들 컴퓨터가 잘 안 되면 초기화라 그러죠. 이 디폴트란 말이 초기화예요. 뇌는 밤새 자면서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돼가지고 살면서 쌓아온 이게 뭐 탐욕, 성냄, 무지편견 이런 게 확 줄어있기 때문에 그때가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이 제일 좋을 때이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말고 이때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거로 중요한 생활 결정을 하면 바뀐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결정은 잠 깬 직후에 잠 깬 직후 우리의 의식은 탐욕, 성냄, 그리고 편견이 가장 적다. 그래서 아침 눈 뜨기 전에 일어나는 생각이 하루 중 가장 자유롭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누운 채로 손과 발을 꼼지락거린다. 기계를 편다. 밤새 굳은 몸이 펴지면 온몸이 풀어진다. 누운 채로 자유로운 생각과 텅 빈 사고를 즐긴다. 오늘도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누운 채로 의식 속으로 일어나 사라지는 생각들을 바라본다. 문제 해결 사고가 대개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떠오른 생각들을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다 보면 문득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른다. 발견된 해결책을 간단히 메모한 후 깨 아래처럼 명상을 시작한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완호흡, 사륙 이완호흡에 이어 온몸 스캔 명상을 한다. 의식이 돌아오면 잠 깨자마자 찾아냈던 새로운 해결책을 중심으로 오늘 할 일을 결정한다. 아침에 잠 깬 직후에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찾아낸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 그걸 중심으로 오늘 할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것, 내 견해, 내 잘 중시하는 결정을 하겠어요? 아니면 서로 나누고 함께 상의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결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결정할 것 같아요? 탐욕과 성냄과
무지평균이 가장 적을 때 결정을 내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결정을 내리겠어요?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결정을 내리겠어요? 당연히 함께 잘 사는 걸 결정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함께 잘 먹고 잠자는 결정을 내리겠죠. 아까 그 100만 명이 두 달내 명상하면 45%의 한국 사회 바뀐다 그랬죠. 그 바뀐다는 얘기는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무지평균이 가장 적을 때 결정을 내리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앞으로 1년 내에 100만 명이 이 아침에 참 깨자마자 서둘러 나가지 않고 한 5분, 10분이라도 누워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장 탐욕과 성냄과 무지평균이 적은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면 사회는 급격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를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잠을 자다가 잠을 이제 깼어요.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그럴 때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꼼지락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때가 마음에서 탐욕과 성냄과 무지편견이 가장 적고 따라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낮 동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은 경쟁도 심하고 내 것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뇌 시냅스가 꽉 차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 생각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리면 다시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 하세요. 꼼지락 하다가 다시 머릿속으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쪽으로 의식을 옮겨가세요. 그럼 이게 내가 그동안 찾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면 다시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 해보세요. 그러다가 뭔가 퍼뜩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을 보면서 이거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그 생각들을 마음속에 메모를 하세요. 그 다음에 손을 위아래 이렇게 쭉 펴서 위아래 몸을 쭉 누리면서 기지개를 펴세요. 기지개를 펴시면서 아까처럼 생각들은 머릿속에 잘 간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워서 손발을 하늘로 올리세요. 하늘 올려서 손발을 이렇게 털어주세요. 손발을 올려 털어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손발 내려서 쭉 길게 펴주세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눈을 뜨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아까 그 찾아냈던 해결책 있죠? 그걸 얼른 메모하세요. 다시 이제 시간이 없는 분들 그래서 출근하시면 되고 시간이 좀 있으면 앉아서 아라천 명 잠깐 합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 편하게 앉아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자, 눈 뜨세요. 눈점을 차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봉착했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잠 깬 직후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찰해서 탐욕과 성냄과 무지와 편견이 가장 적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면 이 사회는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윤머슴이 새벽 6시인가 일어나서 신문 본다 그랬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지 말고 눈 감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결정 내리면 그렇게 자기 집단만 챙기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자, 근데 이 아침에 마음이 맑으려고 그러면 자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낮에 쌓였던 탐욕과 성냄, 이 편견을 잔뜩 끌어안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침 밤새 악몽에 시달려요. 잠들기 전 명상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게 신문기사를 보시면 환한 상태로 잠들면 안 되는 이유.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 연구진은 나쁜 기억이 휩싸인 채 잠이 들면 훗날 이 기억을 잊는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부정적인 기억을 품은 채 잠을 자거나 하면 뇌가 대뇌피를 이용해서 이를 기억하거나 장기 기억으로 만들면서 나쁜 기억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밤에 잠이 잘 때 환한 상태로 잠들면은 아침에 탐욕과 성냄과 무지편견 적은 상태로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짢은 기억은 자기 전에 털어낸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일을 계속합니다. 낮 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좋지 않는 일들에 대한 기억은 자기 전에 털어내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탐욕, 성냄, 편견, 두려움과 관련된 기억을 해소하지 않고 잠들면 그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굳어져서 우리 마음을 가래와 집착, 자만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팁의 속담이에요. 걱정들은 자기 전에 접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먼저 손발을 머리로 들고 가볍게 흔들어 주다가 툭 떨어뜨린다. 다시 손발을 머리 위로 들고 가볍게 흔들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3번 정도 반복합니다. 다음 누운 채로 손을 깍지 낀 채 머리에 올려도 몸을 쭉 펴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고정한 때 좌우로 서너 차례 흔들어 봅니다. 손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의식을 손과 발의 느낌을 칩니다. 손발이 편안한가, 손발이 따뜻한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이 풀린다. 마음이 편해진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걱정으로 예를 들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강한 포기로 내일을 새롭게. 자, 이렇게 하시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자리에 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손발을 쭉 펴세요. 위아래로. 쭉 기지개를 펴서 손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뺄 때는 발끝을 아래로 내려야 돼요. 손을 이렇게 할 때는 발끝을 위로 드는 거예요. 자, 쭉 기지개를 펴세요. 이 상태에서 허리만 놔두고 손과 발을 반대로 흔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저 물고기 헤엄치듯 하라 그러는 거예요. 붕어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위아래로 피고, 그다음에 아까 손발 이렇게 들었죠? 손발 들었다가 툭 떨어뜨리세요. 손발을 천장으로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한 번 더. 손발을 천장으로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발을 꼼지락 해보세요. 손발을 꼼지락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손발이 편안한가, 손발이 따뜻한가, 의식을 손가락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긴장이 풀린다. 마음이 편해진다. 들이쉬고 내쉬고, 걱정으로 해결되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강한 포기로 내일을 새롭게 건강하게 포기하고 내일을 새롭게 시작하자. 자, 오늘 하루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아픈 기억들은 이리로 주시고 편안히 쉬시길. 이웃들의 아픈 기억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심장 속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웃들의 아픈 마음을 정화시켜 보세요. 심장 속에 하디에다트에는 인류가 쌓은 지혜와 자비심이 가득합니다. 그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웃들의 아픈 기억을 정화시키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날숨과 함께 평화의 사랑의 빛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평화의 빛이 된 이웃들의 고통이 이 세상을 개복하기를. 사랑의 빛이 된 이웃들의 고통이 이 세상을 개복하기를. 숨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이웃들의 아픈 기억들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아픈 기억들을 심장 속 하디에다트로 보내서 인류의 지혜와 자비심으로 정화시키세요. 이웃들의 아픈 기움을 날숨과 함께 평화의 사랑의 빛으로 사방으로 보내주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평화의 빛이 된 이웃들의 고통이 이 세상을 개박하기를. 사랑의 빛이 된 이웃들의 고통이 이 세상을 개박하기를. 들숨 둘, 셋,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숨 둘, 셋,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숨 둘, 셋, 날숨 둘, 셋, 다섯, 여섯.
긴장이한 사륙호흡을 하면서 잠으로 꿈나라로 들어가. 건강하게 포기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정화된 마음으로 내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다가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건강한 포기로 이 세상을 바꿉시다. 자, 다 눈 뜨세요. 자,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서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네. 아, 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예, 허성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새벽에 일어났을 때 명상하기와 잠자기 전에 명상하는 방법들은요, 예. 둘의 생활 문화원에 다 음. 적혀져 있지요. 예. 다 못 적었거든요. 그리고 다 아직 그게 다 습관이 안 있어요. 돼서 다 그 있지요. 의료생활문화원에 들어가시면 다 있고, 네. 그다음에 티스토리 명상을 세상 바꾸기 거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방법대로 일단 습관을 들여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잘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빨리 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능 시험에서 몇 년 전에 1등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한테 어떻게 1등했냐고 물어봤더니 공부의 비결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면 잔대요. 그리고 깨서 다시 시작한대요. 근데 저도 옛날에 입시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제 풀도 안 풀리면 자는데 자다 보면 꿈의 문제를 풀어요. 그럼 잠결에 걸때 메모하는 거 또 자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복잡하면 안 풀려요. 그럴 때는 잠자는 게 최고예요. 왜냐? 잠자면 긴장이 다 풀어지고 탐욕, 성냄, 무지가 없어지거든요. 저는 계속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자고 아침에 깨자마자 눈 뜨고 바로 시작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금방 생각이 안 보여. 비몽사몽이라.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들 처음에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세요. 나중에 숙달이 되면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럴 때는 그냥 깨자마자 자기 마음을 살펴보다가 잘 안 살펴질 때 그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발바닥에 마음에 단 내리게 얘기한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아침 명상을 할 때는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것에 닷을 내리는 거예요. 가볍게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자기 마음과 살피면 훨씬 더 잘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시켜보니까 손가락 발가락만 열심히 꼼지락거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꼼지락꼼지락 정집하려 가지고 자기 마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꼼지락거리지 않고 마음을 관찰한다. 그게 어려우면 손가락 발가락을 가볍게 꼼지락거리면서 자기 마음과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한다. 이 낮과 달리 마음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게 느껴져요. 생각이 보통 낮에는 이렇게
연관돼서 떠오르잖아요. 이때는 연상돼서 떠오르지 않아요. 툭툭툭툭 떠올라요, 생각이. 툭툭툭 떠오른다는 게 뇌시냅스가 굉장히 자유롭게 연결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뇌시냅스가 자유롭게 연결될수록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내가 고민했던 생각들이 탁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발한 생각은 주로 어느 때 떠올라요? 유레카라는 생각들은 보통 목욕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때인 거예요. 아침에 마찬가지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탁탁 터지는 거예요. 그걸 잘 하시면 좋아요. 다시 부탁하는데 잠 깨자마자 하시고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꼼지락하는 너무 정신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있는데요. 예, 김태 선생님. 이거 하다 보니까 저 천주교 피정의 집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음, 약간 명상하는 게 기도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 차이점은 음. 그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신성한 대상을 이렇게 붙잡잖아요. 그 대상에 몰입해서 신성한 대상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명상은 자기 몸과 마음에 그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는 거야.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기독교나 인도 힌두교도 불교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같은 방법을 했어요. 신성한 데 몰입해서 거기서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 지혜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부처님이 다른 방법을 개발해 자기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인류의 집단 지혜가 들어가 있더라. 그 지혜가 뭐냐? 모든 사물도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나 하나만 잘 살 수가 없다. 상호 연관돼 변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나눌 때만 잘 살게 된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그걸 찾아내는 게 필요한데 몸과 마음이 언제 관찰되냐? 긴장하지 않을 때, 편도체가 작동을 해서 두려움이 극성되지 않을 때가 그걸 어떻게 가냐? 그 긴장 이완 호흡.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시키고 편도체를 잠재울 때 보수적인 내 마음이 진보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발굴하고 함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 기도할 때 이런 방법을 써오시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마음을 관찰하세요. 하나님에게 보낸 그 기도가 응답이 왔는지 그 응답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관찰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나를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구복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집단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게 그렇게 하면 같은 게 돼요. 어떤 나라는 그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거기 명상실이 있어요.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잠깐 명상하고 가고 그래요. 그거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인도 명상하다 보니까 인도는 더운 나라잖아요. 철도역에 샤워실이 있어요. 잠깐 닦고 명상하고 하고 그래요. 다른 질문? 탐욕과 성냄과 그 편견을 줄일 때 결정 내리는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사실은 그 아침의 결정도 중요한데 일하면서 때가 많아서 낮에 일하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성이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결정 내릴 때 후회를 하는데 혹시 이렇게 일하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뭐 명상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예, 그 잠깐 말씀드릴까요? 낮에 중요한 결정 내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을 이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잠깐만 그러고 물 마시러 가세요. 마시고 심호흡하면서 돌아오세요. 그때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한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그거 있죠. 4걸음 걸으면서 들어마시고 6걸음 걸으면서 내쉬세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한 30초, 1분만 하더라도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고 결정을 내리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티안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잠깐만 그러고 호흡하면 되는데 그럼 너무 티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물 한 잔 먹고 올게, 차 한 잔 마시고 얘기할까? 그렇게 하고 차 타러 가는 시간에 물 먹으러 가는 시간에 갔다가 오면서 들숨 4, 날숨 6, 걷는 명상을 하면서 돌아오시고 결정하시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저도 그 직장인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네. 상담을 해서요. 음, 지난번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그 트라우마 치료법, 일어나서 물 마시기, 일어나서 걷기, 취미 활동, 눈앞에 있는 물건 상세하게 묘사하기, 음, 먹기, 음, 다음 감싼 호흡으로 이완하기, 음, 복식 심호흡으로 이완하기, 휘바람 불기, 음. 허리에 베개 받치고 숨쉬기. 이거 음, 메모했는데 거기 또 있어서 또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음. 네. 수업할 때 이 손 돌리는 거 있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 아주 좋은 것 사람들이 같습니다. 재밌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퀴즈를 많이 내요.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그럼 퀴즈 다올 때 잘 못 맞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심호흡하라 그래요. 그러고 찍은 답 있죠? 그걸 떠올리면서 자기 몸 감각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감각이 괜찮으면 그건 맞는 답이에요. 근데 몸 감각이 좀 느낌이 안 좋아. 그럼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걸 서너 번 반복하면 거의 80%에 근접해 와요. 근데 그 신기할 정도로 그 답이 맞아 들어가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봤는데 옛날 삼성전자에서 명상 반 운영할 때 그런 시험을 해봤어요. 이 먹는 그 닭꼬치 있죠.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먹고 싶다. 저거 있으면 술 한 잔 먹을 텐데 어느 놈이랑 같이 가야 돌아다니고 술 먹나?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호흡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보여줬어. 그랬더니 답이 바뀌는 거예요. 야, 저거 맛있겠다. 우리 딸이 저거 먹고 싶어 했는데 오늘 팅글 사서 가서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에서 집단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걸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게 바로 명상을 호흡만 잠깐 해드려도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내 무지편견 그게 확 준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기 예, 호흡법이 뭐 자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음. 화가 많이 났을 때, 짜증나고 막 이랬을 때, 음. 커피나 차를 마셨을 때 좀 깔아앉는 그런 경험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 마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명상에 차나 커피가 어떤 효용을 갖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알고 싶네요. 이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커피는 돈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커피나 이런 거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완되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 화가 날 때 이거는 머릿속에 상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현실로 돌아가면 어떤 동작을 하든지 바뀐다 그랬잖아요.
커피를 먹는 것도 미감을 깨우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되는데 우리가 명상을 호흡하는 이유는 돈과 시간을 절약하자는 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커피나 차 마시는 거 충분히 도움돼요. 뭐 저한테는 명상은 좀 생소한 영역이긴 한데요.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데도 일조한다는 게 그런 새로운 좀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명상이 새롭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명상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제가 그 부처님이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부처님을 최초의 인지과학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초로 자기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상호 연관돼서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거구나.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가 발견한 그 명상법이 최근 서양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인지과학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명상이 좀 새롭다,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 인지과학을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고 명상이야말로 손쉬운 방법이고 돈과 시간이 안 들어가는 아주 간편한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하는 게 명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마음이 긴장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명상이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명상이 뭔가요? 명상. 술 명상,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명상이 뭐예요? 수다. 떨기. 수다 떠는 거 맞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왜?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완되죠. 여기서 수다 떨면 마음이 이완되죠. 같은 기능인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수다 떠는 건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려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쉬운 방법이다. 그 명상 방법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명상 그럼 앉아서 호흡하라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걷는 명상, 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뭐 잠깐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쭉 개발한 거예요. 제가 미얀마 스리랑카 공무원 답답했던 건 뭐냐면 이 명상을 너무 어렵게 이해를 했어. 그 본인도 잘 몰라. 모르니까 어렵게 가르쳐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워본 바로는 명상은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늘 해왔던 거고 그걸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거가 생활명상, 명상은 세상 바꾸기.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잠 깨자마자 자기 마음 들여다보기. 그리고 그때 찾아낸 참신한 아이디어로 중요한 결정 내리기. 그러면 세상은 바뀐다. 그것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예전에 전전호흡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화가 나고 흥분했을 때는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지는데 호흡을 통해서 그걸 조절할 수 있으면 가라앉힐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완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극복할 수 있다. 화가 나는 걸 가라앉힐 수 있다. 열심히 들었었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잡념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이긴 이게 잘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저는 이제 문제점을 제가 알겠어요. 그 네. 명상을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호흡에 집중하라 그래요. 집중하라고. 그거 아주 문제 많은 명상 방법이에요. 호흡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잡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무의 속에 뭐가 남아 있어요. 아, 내가 저 생각을 떨쳐버려야지. 그 생각이 무의식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떨쳐버린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안 떨쳐져, 절대로. 저희가 실험해 보는 것도 있는데, 물개 중에 빨간 물개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 빨간 물개를 절대 상상하지 마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요. 그러고 명상해 보라 그래. 그러면 3초도 안 돼가지고 팍팍팍 떠올라. 도저히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 마찬가지로 호흡하라는 얘기는 호흡에 가볍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호흡에 가볍게 들어가면은 잠깐 잊어먹어요. 근데 또 떠올라. 그럼 또 가볍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호흡 그냥 다친 거지. 호흡에 목숨 걸면 그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서 배워보고 한국에서 해보니까 뭔가 잘못 알아가지고 호흡에 집중해서 승부를 보려고 들어. 그렇게 해서는 생각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 그냥 가볍게. 아, 내가 잡생각이 너무 많으네. 아유, 너무 힘들어. 잠깐 쉬러 가야지. 잠깐 쉬러 가는 게 호흡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생각이 떠오르면 또 뭐가 떠올랐지? 잠깐 보고 아이 뭐 별로 아니네. 그럼 잠깐 더 쉬러 가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저는 마음에 단내리려 해요. 호흡에 가볍게 마음을 단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난번 명상 그 수업할 때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생각하라 그런다. 그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배운 방법이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호흡에 집중하면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있죠. 이게 마치 기차에 그 칙칙할 때 나오는 그 하얀 김 있잖아요. 그것처럼 코숨이 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나중에는. 그걸 리미트라 그러는데 그게 나오면 뭔가 잘 됐다고 생각하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 지혜를 개발하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냥 마음의 힘만 생길 따름이에요. 명상의 주목적은 내 몸과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다. 긴장이 이완돼 관찰한다. 긴장이 이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힘드니까 잠시 호흡에 가서 쉬었다가 힘이 생겨 돌아와 관찰하고 힘들면 호흡과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고 이걸 반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명상을 한다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요. 계속 알아차리고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이제 조금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관계들이 좀 평화로워질 것 같아서 이번에 명상을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 그 교수 한 명이 실험을 해봤는데 고등학생을 불러가지고 그 MRI 찍는 기계 있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떠올려라. 그렇게 하고 이제 뇌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심피지라 그게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보내는 거 그것만 해도 긴장이 확 풀린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오래전에 티베트에서 명상하는 고성도 불러가지고 뇌 스캔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비슷한 결과 나왔거든요. 아까 맨 마지막에 통렌 명상 있죠. 그 주변 사람들 아픈 기억을 들이마시고 평화와 자비로 만들어서 내뿜으라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해보세요. 자, 잠깐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제가 30초 들 테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몇 개나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지. 자, 시작.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몇 가나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숫자를 재보세요.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냥 생각의 숫자만 세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꼽아도 괜찮아요. 몇 가지 종류 생각이 달라지는지. 그만. 몇 개나 발견됐어요. 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음. 그냥 이렇게 경치만 조금 풍경만 바뀌었어요. 몇 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치 좋은 풍경이 한번 나타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다른 분들은 뭐 풍경도 괜찮고 한 5가지 정도 떠오르고 많이 만나서 까지면 또 그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하는 순간 있죠. 10에 17승번 마음이 변한다 그래요. 근데 보통 눈 감고 이렇게 생각을 관찰하면은 처음에는 생각을 따라가요. 따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 숫자를 씌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게 생각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라는 게 별로 힘이 없네. 근데 내가 괜히 생각에 따라가면서 애를 썼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생각 관찰하고 그럴 때 생각을 하나하나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그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떠올라왔어. 그럼 연상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하나. 이거 떠올랐는데 이것도 새로운 거네. 3개. 이거 새로운 거네. 4개. 이러다 보면 이거는 참 기발하다.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가면 잡히지가 않아요. 따라가면 똑같은 데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용이 없고 그냥 떠오르는 거를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꼼지락 다시 하나, 둘, 셋, 넷. 요건 기발하다 야. 이거 내가 고민하던 건데 그럼 얼른 기억하는 거.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말씀하셨나요? 조선 선생님 말씀 안 하셨구나. 저는 예전에 명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을러서 어느 순간부터 안 하다 보니까 명상이 생활화 됐던 것이 이제 흐트러졌는데 그 예전에 명상을 했을 때는 정신이 맑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변에 맑은 기운이 전달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진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 안 하니까 다시 조금 저 자신도 그 맑은 상태가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런 걸 느끼면서 다시 명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몸이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게을러져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시 정화하려는 마음 뭐 이런 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들으시면 어땠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초 주고 생각 그런 거 하라 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안 나는 그런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긴 한데 일단은 제 스스로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상태는 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그 상태가 조금 아직은 제가 어색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혼자 이렇게 하던 명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하는 명상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오히려 마음을 더 이렇게 흐트러뜨린다고 할까요? 선생님이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들이쉴 때 하나 둘 셋 넷이
선생님이 하시는 것보다 길거든요. 음. 그리고 내쉴 때도 선생님이 하시는 것보다 6 더 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굳이 안 쫓아가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부터 하실 때는 그냥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들으시고 자기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꼭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명상을 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마음이 맑아진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잘못 움직여 왔나.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움직여 가나. 이거는 아닌데 이걸 발견하는 거가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좋은 거 나쁜 거 왔다 갔다 하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명상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한참 오다 보면 이렇게 맑은 상태에 들어가. 그럼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진척이 없어. 내 마음에 큰 장애가 사라지면 묵직관련 작은 장애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면서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걸 고쳐나가야 돼요. 아라한이 되면 그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아라한이 될 때 비로소 자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명상은 내 마음이 맑아진다. 그걸 좋아하는 거 그게 자만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라한이 됐을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수다원인데 수다원은 탐욕도 있고 성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달라. 일반 사람들. 그게 성질도 잘 내. 근데 금방 알아. 아, 내가 성질 냈구나. 그래서 금방 사과를 해. 그게 수다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막 화냈다가 금방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시적 수다원 상태 이렇게 해요. 근데 윤보슴 그 일가는 어떻게 돼요? 뭐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 안 하죠? 그거는 한 번도 일시적 수다원 상태에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가봤잖아요. 일시적 수다원 상태. 그거를 상시적 수다원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명상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아 나는 성질로 낸다. 근데 누가 주변에서 야 명상하는 사람이 성질 내면 돼? 그 말 때문에 흥분하면 안 돼요. 야 명상은 다 성질 내. 너 다른 건 난 금방 사과해.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걸 목표로 또 시작하는 게. 그다음에 탐욕과 성냄이 준다. 그거는 성인 3단계 가야지 사라져요. 2단계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성인 3단계를 경험해 본다? 새벽에 잠 깬 직후에 성인 3단계를 잠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게 되니까 그 두 분 비슷해요. 명상 배우실 때 호흡에 집중해라.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집중하라. 그런 걸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더 발전했기 때문에 명상의 목적은 내가 인지 대응하는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지 대응했나? 거기에 문제가 뭐가 없나? 내가 이렇게 인지 대응하는 패턴이 혹시 나만, 내 것만, 내 견해만, 내 자아만 지키려고 해온 습관이 아니었나? 그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상의하면서 공동 자산을 만들어가는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여기서 뭘 고쳐야 되지? 그거를 발견하는 게 명상의 목적과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할까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 잠들고 깨는 과정은 환생과 유사해요. 초기 불기에 의하면 죽기 전에 니미트라는 것이 떠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래요. 니미트라고 하는 거는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니미트는
살아있을 때 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밝은 빛이 보인다. 살생을 한 사람들은 살생 도구나 어두운 동굴이 이미터로 떠오른다. 그래서 이 어두운 동굴을 따라가면 뭐 짐수로 태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현생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잘 때는 하루 동안 활동위에서 잠잘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생각이 그 다음 날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잠 자기 전에 하루에 생활한 찌꺼기, 성냄과 탐욕과 이 무지편견의 찌꺼기, 그거를 정리하고 잠이 들면 좋은 꿈을 꿔요. 그러면 그 다음날 훨씬 좋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안고 자면 좋지 않은 꿈을 꾸고, 그러면 그 다음날 삶이 오늘보다 안 좋아진다. 그거는 경험상으로 확실하게 느껴요. 환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환상도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고, 대신 자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자면 그 다음날 삶 오늘보다 나아진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잠 깨자마자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참신한 생각,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점을 풀어간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하루에 탐욕과 성난과 분노, 악의, 질투, 인색, 무지편견 이런 찌꺼기들을 다 떠내버리고 잠에 든다. 그 2가지만 실천하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제가 개발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명상을 쉽게 풀어서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놀면서 명상하기예요. 놀이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활용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엄마 품에 잠들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릴 때 엄마 품에 누워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처럼 엄마 품에서 마음을 추스르는 명상이 있어요. 그건 긴장 이완 명상 방법인 거예요. 그걸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여행 가본 적이 있죠? 여행을 가면은 새로운 사실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그 새로운 것들을 쉽게 수용해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치, 선거 이런 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역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바꿀 건가, 그런 스트레스 역활용 명상법 그렇게 4번을 진행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명상을 상 바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